네, 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설명의 차수로 따지면 이제 좀 많은 학교는 8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솔생고도 지금 거의 한 4, 5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가신 분들은 많이 가셨고, 원래 오늘 법정 공휴일이 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는 원래 설명회가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된 김에 그동안 이제 설명회 마무리, 못 오신 분 마무리라도 하자. 그래서 끝까지 한두 분이라도 진행하자고 저희가 얘기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 학교별로 앞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1시간마다 계속 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5명 이내로 오셨어요. 이미 그 전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원래 이야기 2분 되어 계셨는데, 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오셔도 이렇게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학원 홍보를 조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작년 말에 SBS 비즈 고수열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그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이 동네에서 이제 성북강북에서 10년차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에게 인지를 많이 쌓았는데, 약간 이런 겁니다. 제가 아마 성북, 강북, 노원 합쳐서, 중계동까지 합쳐서 지금 1타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왜냐면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가르치는 원생 수가 250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수업 듣는 학생이 250명인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설명회까지는 맡겨주시면 자신감 있게 가르치겠습니다. 라든지, 저는 자신감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네.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가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절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요 영상을 또 들고 왔고, 또 이제 앞으로 하는 얘기, 제가 오늘 핵심 내용은 자신감 있다.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늘 내비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그게 첫 번째 이유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1월 10일에 진행하는 헤럴드 경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상을 받았습니다. 받게 된 이유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사기업이지만 실은 사회적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어머님들, 그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 부모님들 교육비 지원, 지금은 성북구청이랑 함께 그 저소득 집가정 교육비 지원, 학원 자체적으로 한부모 가정 수강료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대략 1억 조금 덜 되는 수준의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이 이제 솔생고 지금 오늘 설명이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확신하진 못하겠는데, 이 주변에 솔생고 반이라고 깔고 막상 솔생고 말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수업이 있을 거고, 그런 거 말고 아예 솔생고만 하는 학원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뒤져봤을 때. 솔생고 학교 앞에도 학원이 아예 없었고요. 저희가 이 두 번째, 이게 신문기사에 났는데 신문기사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 성북에 10개 학교, 지금은 11개예요. 저희가 성신여고를 개설 안 하려고 해서 11개 학교를 학교별로 모두 개설해서 학교별 맞춤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 내용이 정확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을 받게 된 이유인데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앞에 조금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결과,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입시 결과. 작년에 의학학 7명이 스카이 19명 배출을 하였는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의학학이면 이 동네에서 의대 잘 못 가는데 약학이 7명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저 때 4명인가 5명이었는데, 올해는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올해,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올해. 자, 10명 합격했고요, 의치학 중에서. 의대가 6명이고, 서울대랑 연대의대가 있습니다. 저희도 10년, 학원 오픈한 지 10년 차인데 서울대랑 연대의대를 동시에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대 17명 배출했고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포함이고요. 이 카이스트 친구는 실은 3학년이 아니고 2학년인데 신일고 친구인데 조기 졸업해서 이번에 카이스트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어쨌든 저건 입시 결과고 요거는 내신 결과입니다. 내신 결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솔생고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학원이 솔생고를 많이 안 와요, 애들이. 저희 학원이 지금 올해는 여기 지금 관을 내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요관을 내기 전까지는 기름역에서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름역에서 솔생고가 되는 강제 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제 배정된 애가 매년 5명 이내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솔생고 수업을
올해 처음 개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과목에 맞춘 거는요. 실은 영어는 있었고요. 수학은 솔생과반이 없었지만 통합반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영어뿐만이 아니고 국어도 실질적으로 솔생고 1학년 수업은 작년에 없었는데 2학년 수업은 또 있었어요. 2학년 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약간 있는 수업 있고 없는 수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관을 또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솔생고 수업을 들어오게 됐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그 학교 실은 여기 관내도 여기 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고 저기 관내도 저기 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고 뭐 학구열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학생 수도 별로 안 많은데 근데 뭐 저는 최종적으로 목표가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해화여고 앞이잖아요. 원래 해화여고를 목적성으로 냈는데 지금 솔생고, 삼각상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대부고 앞에 관을 냈으니까 사대부고 제외하고 고대부고, 용문고, 성신여고 저희가 개설하는 11개 학교 중에서 내년 초까지 학교별 앞에 관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과목을 학생들이 요청하는 전 과목을 다 돌릴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좀 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해화여고, 사대부고 그 1차 시작, 작년에는 신일고 시작을 했고 2차 올해 여름에 그래서 솔생고 애들이 많아지면 여름에 솔생고 앞에 낼 만한 공간이 있으면 바로 오픈할 거예요. 네.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 앞에서 좀 들으면 좋고 주말에 이제 조금 통합사회라든지 좀 통합되는 수업들은 이제 기름역 가서 수강을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솔생고 앞에 공간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러면 솔생고 앞에 내실 예정이 그럼 여기는 없어져요? 여기는 해화여고만 하겠죠. 해화여고만. 네. 그런 식으로 아예 굉장히 학교별에 더 맞춤으로 네. 아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물론 장소가 나고 학생 수가 늘어야지 저희도 이제 그렇게 될 건데 네. 그리고 최종 목표가 그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일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 많고 교육들도 높지만 경쟁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지금 솔생고 학생들도 솔생고에 맞춤 학원만 있다면 충분히 학구열이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데 잘할 수 있을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해화여고를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솔생고 앞에 공간이 없어서도 있지만 해화여고 학생들이 학구열이 조금 더 높아서였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약간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였는데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플랜이 세워질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뭐 솔생고를 저희 학원이 무시하는 그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가르치는 예비 고위 학생들 중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가 솔생고였거든요. 학교는 저는 최상위권은 그렇게 상관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는 어느 정도 적당히 했고요. 제 수업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저는 최상위권 심화반 수업인데 말씀드리자면 매년 모든 학교 통합입니다. 그리고 솔생고만 가르치는 수학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선생님 수업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반 수업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어느 정도 상위권 잘 가르치느냐, 뭐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느냐. 지금 여기 학교들이 있죠. 2021년도에 이 친구들의 수학 정규 1등을 제가 배출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죠. 용인 외대부고 용인에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수강했어요. 이 친구는 용인 외대부고 문과 친구인데 2학년 때 이과를 제치고 수학을 정규 1등 했고 문과 전체 모든 과목 내신으로 정규 2등을 해서 서울대 경제를 현역으로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자면 2학년이 많죠. 2학년이 많은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벌써 저희 학원의 메인이었던 개성고 2학년은 제가 전교생이 거의 한 8명 안팎으로 항상 1등급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연도 실적이고요. 그 다음 연도는 개성뿐만이 아니고 신일고 영원고도 2학년 학생의 전체의 절반 이상을 배출했고 개성 신일 영원 선덕 외대부고 수학 정규 1등을 배출했고요. 이 외대부고 친구는 그 외대부 친구가 아니고요.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이 학원 불러가면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선배를 따라서 본인도 서울 경제를 가고 싶어 해서 제가 그 선배를 통해서 학교 생활 어떻게 돼 이런 정보를 다 연결했어요. 그 이 친구도 외대부고에서 실은 수시로 서울대 경제 가기 진짜 힘들거든요. 외대부고 서울대 많이 가지만 대부분 정시고 왜냐면 그 안에서도 또 어쨌든 수시기 때문에 내신을 갈라먹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전교 3등 안에만 서울대 경제를 합격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도 그래서 서울대 경제를 올해 현역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연도고요. 개성신일 창문 영원 성신 고대 솔쌤이 있는데 이 앞에까지 6명은 1학년 1학기 정규 1등이고 솔쌤애가 2학기 때 정규 1등이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이 좀 늘고 있죠. 아까 전까지 2학년이었는데 2학년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잘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개성신일고
1학년 이렇게 첫 중간고사 이때 5등급 받았던 친구 3명이 있었어요. 개정 전에. 개성고의 서땡땡, 신일고의 이땡땡 학생과 신일고에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친구는 성이 너무 특이해서 조금 정해질 수 있어서 뭐 상담 혹시 정말 궁금하시 오시면 제가 이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5등급이었거든요. 1년 동안 저랑 힘들었지만 쫓아와서 1학년 마지막 시험에서 1등급을 달성했고요. 지금 예비 고3 애들인데 2학년 내내 계속 1등급, 못해도 2등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성과인데요. 제가 개성고는 계속 전교생이 많은 상위권 애들을 배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개성고는 작년에 이제 끝장을 봤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전교 1등, 2학년 수학 1등 동점자 2명, 3학년 미적분 전교 1등, 확동 전교 1등이 전부 제가 가르쳤습니다. 전 과목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 4번을 제가 가르친 애들끼리 경쟁하면서 걔들끼리 1학년 전교 1등 돌아가면서 했어요. 1년 내내. 그 정도까지 배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신일고도 첫 번째 시험에서 1등급이 1명이었는데 1학년이 이렇게 첫 중간고사입니다. 나중에 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해 연도 말에요. 그 개성신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전교 1등을 경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성, 영어, 성신, 용문, 창동, 솔샘, 석관 전교 1등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 솔샘고 작년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가 1등급 것이 59점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점수죠. 혼자 95점 받았는데 전교 2등이 70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가르치는, 제가 이렇게 전교 1등을 많이 뽑는데 걔들 중에 지금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합니다. 물론 이 친구도 원래 용문고를 가려다가 강제 배정된 거긴 한데 만족하면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과목만 전교 1등이고 나머지 과목이 전부 전교 1등이에요. 솔샘고가 오히려 등급하기 좋아요, 제 생각에. 이 친구가 수학을 제일 잘하는 이유는 내신을 보면 다른 학교랑 비교할 수 없지만 모의고사를 1년 내내 4번 합쳐서 1개 틀렸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학교랑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혹시 뭐 강제 배정이 되든 말든 오히려 개정 오면 등급 따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공부에서 2학년이 많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3개월 전에 마지막 기말고사, 12월에 진행한 마지막 기말고사, 지금 예비 고3이죠. 83명 중에서 47명이 개정전 1등급이고요. 개정으로 따지면 거의 2-3명 빼고 다 1등급입니다. 예비 고의 57명 중에 24명이 1등급이었는데 지금 인원이 늘죠. 그리고 1등급 비율수가 50%가 안 되는데 50%를 넘어가요. 이게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제 수업은 이 예비 고3애들 지금 83명이잖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미적분 70명이 확통 50명 정도로 한 120명 되거든요. 이 친구들 1학년 지금 시기 첫 시작이 10명으로 했어요. 여기 57명이잖아요. 이거 작년에 1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 4년 내내 이래요. 10명에서 15명으로 시작하면 2년 지나면 꼭 80명 정도가 됩니다. 최소. 무슨 얘기냐? 학생들이 계속 성적이 올라요. 계속 성적이 올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뭐 학생들 친구 데리고 온다 해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저 수업 때 수업만 하거든요. 애들이 만족하고 계속 데리고 와요. 극단적인 예시로 성신여고 한 명 있었거든요. 이 친구. 2학년 돼서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걔가 수업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친구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성신여고 8명이에요. 전교 1등 거의 다 있습니다. 성신여고 저희 학원 잘 다니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번 고1은 좀 인원이 많습니다. 이번 고1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어제 그저께 첫 수업 했는데 10명, 15명, 이제 30명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점점 유명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10명, 30명 중에 10명이 제가 가르쳤던 애들 동생들입니다. 지금 여기 다니는 애도 동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졸업한 애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상담 전화하면 다 예전에 상담했던 어머님들이에요.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하시고 보내신다. 그리고 이게 꼭 제 수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원의 모든 수업이 약간 이래요. 동생들을 계속 보내세요. 굉장히 많이 보내세요. 거의 모든 과목을. 그래서 솔샘고 쪽도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늘 한 번 더 내비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에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실은 뭐 뛰어난 강의력 뭐 이런 거는 학생들이 얘기한 거고요. 저는 철저한 내신 대비 및 기출분석 학교별 자료, 이걸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솔샘고 지금 제가 3학년 2명 가르치고 있고요. 예비 고3 다 1등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예비 고의 1명 가르치는데 전교 1등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심화반에 지금 이렇게 3명 있는데 얘들 자료 1명이잖아요. 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고1, 2, 3 다 다르잖아요. 제가 작년에 고1, 2, 3 다 다른 학교로 치면 35개 학교를 가르쳤거든요. 1학기 때. 자료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학생 요청하면 필요한 거 다 만들어주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을 줄이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쌤도 잠을 줄이니까 너희도 공부를 잠을 줄여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철저한 내신. 이제 저는 이제 경력이 쌓였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가 있더라도 1년치 기출 보면은 어떤 학교인지 다 알아요. 이제 전문가들은 그 정도만 알 수 있거든요. 이미 솔생고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최소한 매년 한 명에서 두 명은 계속 상위권 애들 가르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미한거였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세울 수 있는 게 완벽한 심화 커리큘럼인데요. 제 수업은 흔히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수업을 되게 디테일하게 구성한다. 저 하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2시간을 시간을 내서 오전 아니면 점심 때 그날 모든 수업에 대한 거를 10분 단위 구성을 다 짜고 옵니다. 왜 매일 하냐면 단원마다 또 다르거든요. 오늘은 쉬운 단원, 다음 시간에 어려운 단원, 시험 직전인지 테스트를 보는지 뭐 숙제가 질문이 많을지 많았는지 적었는지 따라서 구성을 매일 달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디 나왔고 오늘 어디 되는지 구성을 다 짜고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신기한 게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오늘 목표는 이거야 여기까지 우리 하는 거야 하면 그걸 딱 하면 무조건 10시 끝이면 9시 50분에서 10시 10분 사이에 끝나요. 애들이 되게 신기하겠는데 그만큼 구성을 세팅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화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순수업이 간 수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고3 수업이 5시부터 9시까지 겹치는 게 있어요. 3시간이. 그럼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내지 요즘은 아예 아무도 의문점 안 가지세요.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퍼져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학생들이 4시간 수업을 하면 보통 1시간마다 쉬는 시간 10분씩 보통 가져요. 대부분 학원들이. 그 실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는 시간은 3시간 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출석 체크, 숙제 검사,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간 거 제가 예제를 풀고 예제를 풀었으면 유제를 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제 푸는 시간. 뭐 짧게는 한 20분, 30분 정도. 그 다음에 그날 숙제한 거. 저는 숙제 나간 거 집에 가서 오답하라면 절대 안 하거든요. 오답하는지는 또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날 숙제 질문한 거, 오답하는 거 확인하고 보내거든요. 이런 시간은 제가 판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뺐을 때 제 생각에 수업은 최저 2시간, 최저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시간 40분 정도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최저 2시간에 많으면 3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5시간 수업 동안 2개 수업을 넣어서 10분 단위 다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쉬는 시간 30분 있긴 한데 저는 쉬는 시간 없으면 되더라고요. 다 뛰어다니면서 구조를 다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성한 거를 조교쌤한테 이렇게 해서 이때 조교쌤은 너는 뭐 5시 47분에 이거 하고 49분에 얘 이거 확인하고 이거 다 남겨놓고 수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커리큘럼이 짜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관리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카톡방 안에 우리 반 애들 50명 다 밀어 넣었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들이 질문 하나 하면 부끄러워하잖아요. 아, 쟤는 내가 알 것 같은데 이거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250명 가르친다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님, 학생 그리고 제가 있는 카톡방에 250개가 다 있어요. 다 따로 관리합니다. 학생 이름 모르는 애 한 명도 없고요. 다 얼굴 알고 이름 알고 학생 성향, 질문 뭐 하는지 어떤 거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1학년은 한 중간고사까지는 이제 해야죠. 저도 이제 뭐 하루 만에 익힐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정도로 학생들한테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그런 거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면 애들이 좀 부끄러워도 못하는 거라든지 아 이거는 이 친구가 조금 수학이 약해서 질문을 했는데 딴 애들한테 해설하면 시간 아깝겠다 싶은 거는 수업 끝나고 다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10시에 수업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새벽 1시까지 수업 영상 다 찍어서 보내거든요. 학생이 못 따라온 부분.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 항상 1시에서 2시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수업하는 거는 두 수업에 8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5시부터 새벽 1시니까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법적으로 10시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구성을 다 완벽히 짜고 수업한다고 전달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수업이 잘 나오는 학생들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설명에 장점이 있습니다. 저번 설명에는 항상 설명회를 끝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 좀 알려드릴 걸. 아, 다음번에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저번 설명회는 제가 이제 수업이 바빴기 때문에 말 못하고 몇 가지 컷한 것도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설명회고 제가 수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저번 설명회 때 안 했던 얘기인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그거 물어보거든요. 5등급제 바뀌는데 시험 어떻게 나올까요? 자, 첫 번째 중간고사는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똑같습니다. 왜? 선생님도 모르거든요. 표본이 없어요.
표본이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친한 친구들, 학교 선임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다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중간을 해보고 기말에서 조율을 하실 건데, 근데 수학은 기말이 단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어차피 시험은 나봐야 하니까. 1, 2등급 사이가 매우 치열하다. 이게 제가 설명회를 매년 하는데 매년 하는 얘기거든요. 작년 설명회 때도 선생님, 어머님들 상위권이 옛날보다 작년보다 치열했어요. 재작년 설명회도 작년보다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치열해지냐? 계속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위권 애들 수능 비슷합니다. 하위권 애들 비율은 비슷해요. 전체 인원 중에. 상위권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점점 비율이 늘어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학구열입니다. 의대 열풍. 이 동네만의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전국적으로 재수생이 는다는 것 자체는 어머님들이 학구열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어머님들의 이 자제 아이들에 대한 공부,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3명, 4명 낳는 거 아니잖아요. 낳는 인원수도 적어지고 학생이 한두 명만 제대로 키우자 이런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냐면 설명에 참여하는 학부모 인원수가 1년 1년이 엄청 차이가 심합니다. 물론 저희 학원이 조금 더 잘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설명 인원수가 엄청 늘어요. 어머님들이. 옛날보다 훨씬 관심 있어 하시고요. 훨씬 문의하시는 퀄리티가 높아요. 되게 잘하세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애들한테 어느 정도 시켜놓을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늘었겠죠. 실은 두 번째 이유가 병행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공감하실 겁니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입니다. TV 틀면 맨날 엘리하이 광고하고 있고요. 버스 지나가면 맨날 엠베스트 광고가 있어요. 초중등까지 인강이 확장됐잖아요. 예전에는 인강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양질의 컨텐츠랑 수업과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대치동을 가야 됐어요. 또는 그 동네에 정말 유명한 학원을 갔어야 됐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생이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위권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부모님도 학생에 대한 공부열이 강하고 학생도 학구열이 높아요. 근데 금전적인 이유, 위치적인 이유,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못 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격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잘하는 애들이 늘었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3번째 이유.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수가 줄어도 비율은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학생 수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구수가 주니까 10년 전 일이랑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학원 강사 10년 조금 더 됐는데 제가 처음 올 때는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물반 고기반 저희 얘기하잖아요. 물반 학생반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학원이 다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원 엄청 망하거든요. 왜 망하느냐? 도태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태될 이유가 없어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는 학생이 많은 거예요. 도태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정보 접근성도 높아졌죠. 옛날에는 흔히 우리 말하는 돼지 엄마라는 거 듣고 이제 어머님이 막 추천하면 갖고 가고 이제 안 그러거든요. 이제 유튜브 보면 어떻게 수업하는지 다 나오고 수업 다 나옵니다. 다 비교됩니다. 다 비교하고 확실히 알고 가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못한 학원들이 도태가 되는 거예요. 학생 수 거기까지 못 채워놓으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 잘하는 학원만 살아남겠죠. 저희 학원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기도 한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1, 2등급 사이가 굉장히 치열했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마음을 놔요.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생부는 인원이 조금 적은 편인데 그래서 솔생부 1등급이 10명까지로 딱 쳐보겠습니다. 개정 전에요. 그럼 개정 전에 본인이 전교 5등 했다. 그러면 얘가 3년 내내 1등급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전교 5등이랑 전교 11등, 2등급 1등이랑은 한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애들이 점점 잘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실은 3년 내내 1등급을 받는다는 건 운에 영향을 끼친다 이겁니다. 10명까지 1등급이었으면. 근데 과연 10명일까요? 3학년 올라가면 미적분을 선택하거든요. 미적분 1등급 수는 5명까지 줄 수도 있어요. 여고는 3명까지도 줄어요. 성신여고 3명이에요. 그럼 여기인데 5명이라고 치고 여기 1등급을 안정권으로 시험 2번 받으려면 실력으로는 수학이 전교 2, 3등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 3년 내내 운에 지장 없이 본인이 수학을 1등급을 받으려면 수학 실력이 전교 3등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비슷해요. 네. 그럼 개정 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정 후로 3년 내내 안정권으로 운에 맡기지 않고 수학 1등급을 받으려면
개정 전 1등급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11%로 두시면 안 돼요. 4%로 두셔야 됩니다. 개정 전 1등급이 4%입니다. 4%로 도는 실력이 되어야 운에 안 막히고 꾸준히 1등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1등급이 아니고 높게 잡으셔야 돼요. 저희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1등급을 목표로 하면 2등급이 되고 100점을 목표로 해야 1등급이 된다고.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위권 반이니까 그럼 1학년 1학기 때 어떻게 애들이 성적 잘 받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간고사에서 연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멘탈적으로도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첫 시험은 애들이 긴장을 해요. 또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비교하면 고등학교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시험은 상위권 애들이 성적이 좀 내려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 실력에 비해서 좀 못 봐요. 근데 하위권 애들이 좀 잘 봐요. 왜냐하면 11월부터 공부했거든요. 하위권 애들도. 그리고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는 중학교 3학년이라는 내용이 70%가 일치합니다. 실은 하위권 애들도 1년 내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위에는 내려오고 밑에는 올라가잖아요.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지는 시험의 핵심 특징이 뭐냐면 본인 수학 실력대로 등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4등급이 찍어서 2개 맞추면 폭이 좁아졌죠. 찍어서 2개 맞추면 1등급 돼요. 개정전이면.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1등급인데 4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4등급인데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 1등급이네?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네? 하면 기말에 본인 실력 쫓아가서 4등급 내려오는 거고요. 반대로 나 4등급이다. 공부 안 되나 보다. 하면 원래 1등급인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엄청 중요한데 이 멘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노하우가 뭐냐면 5월입니다. 제가 학생이 저희 학원을 다니든 제조업 듣든 다른 쌤을 듣든 또는 혼자 공부하든 상관없이 3학년 내내 내신 등급을 평균 모든 과목이 0.5등급 개정으로는 0.5등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뭐냐? 5월, 10월 1학기 때는 5월, 2학기 때는 10월인데요. 5월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간고사 끝나면 5월 초예요. 5월 초는 뭐가 있죠? 어린이날입니다. 보통 어린이날 전에 중간고사 끝나거든요. 어린이날에 롯데월드 가면 전부 고등학생이에요. 어린이 아니잖아요. 롯데월드에 초등학생 나이 위로 가는 거 막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3일 지나면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놀러 갑니다. 일주일 있으면 스승의 날이에요. 축하해드리고 학교 일찍 끝나고 놀러 가죠. 봄 소풍과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있네요. 네, 6월입니다.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이제. 중간이랑 같지 않거든요. 중간은 11월부터 공부한 거고, 이제는 진짜 단기로 쳐야 되는데, 단원도 어려워요. 그럼 애들이 암기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수학을 선택 안 하고. 그럼 수학 한번 건너뛰었죠. 망했죠. 왜? 한국사는 삼국시대 몰라도 조선시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수학은 1차 방정식 못하면 2차 방정식 못하잖아요. 한 번 날리면 끝인 거예요. 이제 3년 내내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전체 7, 80%예요. 상대평가잖아요. 우리가 요것만 잘 세팅해도 상위권 20% 본인보다 훨씬 실력이 잘 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주 쉽습니다. 암기 과목을 2달 내내 빡빡하게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수학 시험 날짜를 보통 7월 초초에 시험을 치거든요. 7월 초초 아니면 2주차에 수학 시험 날짜를 6월 15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 시험 날짜를 6월 15일이라고 생각하고 수학 시험을 5월 1일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5월 1일부터 수학을 15일에 한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잡아놓고 6월 15일부터 수학은 감을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 잘 지키면 3년 내내 성적 진짜 잘 납니다. 본인 실력에 비해서 내신 무조건 등급 높게 나와요. 1학기 땐 5월, 2학기 땐 10월이 되겠죠.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학생한테 꼭 주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노하우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애들이 평소 때 잘 푸는데 시험만 못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전부 이것 때문인데요. 풀 줄 아는 거랑 잘 푸는 거랑 다르거든요. 풀 줄 아는 거는 교과서처럼 10줄 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10줄로 풀면은 실은 계산 실수 과정이 10번 있다는 얘기예요. 2줄로 풀면은 계산 실수 과정이 2번 있다는 얘기예요. 10번 푸는 것과 2줄로 푸는 거는 이거는 급하게 푸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예 푸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아예 10줄로 풀 수 있는 걸 이렇게 너희가 배운 거에 의하면 2줄만 풀 수 있다. 자, 제가 오늘 자신감 내비친다 했잖아요. 이거 제가 이번에 공개 강의를 저번 주 월요일에 찍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이 작년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자신 있어요. 이제 어떤 과목 맡겨주시면 자신 있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찍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공개 강의 찍어서 올렸습니다. 학원에 연락해 주시면 자료, 원장님 심화 수업 자료랑 공개 강의 영상 보내달라면 보내주실 거예요.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다른 학원 선생님 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못 따라올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심화 수업, 수학을 좋아하고 제 수업을 수학에 관심 있고 좀 잘한다. 제 수업을 들을 역량이 되는 애들은 제 수업의 가치를 알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보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수업은 수학 실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수업이고 그걸 통해서 이런 걸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뭐 너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차이는 결국 시간이 핵심인데 연습도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대도 연습이 실전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더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기출로 푸는 것보다는 기출보다 어려운 걸로 풀어야 돼요. 연습을. 그래야지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한 개요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쨌든 제가 심화반이라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못 풀 가능성이 높거든요. 못 풀어도 괜찮고 무조건 문제라도 읽어보고 가야 돼요. 고민이라도 해보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업 통으로 날립니다. 그래야지 조금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수업 끝나고 영상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 영상 보고 복습해도 되지만 그러면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수업에 집중하고 부족한 것만 영상으로 복습하자.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제 수업은 주 2회 수업은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수업 주 1회고요. 그 다음 토요일 수업 주 1회입니다. 화요일만 선택해도 되고 주말만 선택해도 됩니다. 아예 교재가 다릅니다. 둘 다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좀 집중하고 싶은 친구는 이제 오늘 제가 김성수 선생님 솔생고반 설명하면 그거 주 2회 듣고 제 거 주 1회 들어도 돼요. 그리고 잔실감에 발로지만 중학교 때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싫은 친구들 그거 2회 수업 들으면서 이거 이해 한번 중간고사 해보세요. 결국 제 수업 들을 겁니다. 나중에 가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자신 있고 저희 다른 과목도 자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같은 수업이고요. 이번 주는 토요일 듣고 다음 주 일요일 들어도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원이 계속 늘 걸 알고 있어서 분반을 할 거고요. 현재 평일은 화요일밖에 없지만 이것도 이제 4월에 금요일이랑 분반하거나 2학기 때 수요일이랑 분반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강의도 설명드렸지만 청강해보고 수업을 못 다룰 것 같으나 마음에 안 들면 수강료 안 받습니다. 이래. 그런데 등록하면 그 수업은 수강료를 받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교재입니다. 이게 화요일 교재고요. 이게 주말 교재인데 주말 교재는 3월은 이걸로 하고 4월에는 자체 교재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어려운 교재들이죠. 그리고 이거 다 하진 않고요. 기본 문제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숙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뽑아주거든요. 그 문제만 다 푸는 쪽으로. 네. 일단은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김성수 선생님의 솔생고 전문 수학. 이 반은 솔생고 애들만 수업 들을 거예요. 네. 보여드리는데요. 자, 김성수 선생님이신데, 실은, 저희가 원래 솔생고가 그 2월 초에 합격 인원수가 나오는데 작년에 솔생고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솔생고 개설을 못했어요, 수학을. 근데 올해 해봤는데 조금 됐어요. 5명이 되더라고요. 저희 학원 중3 애들 중에. 하자.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실은 제 친구예요. 친구인데 어디서 알게 된 친구냐면 학원 선생님들 스터디하는 곳에서 수학 공부하는 곳에서 만난 친구고 그래서 제가 수학 실력을 믿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배정이 많이 된 성신여고랑 솔생고를 맡아달라고 해서 진행하시고요. 수학 경력은 저보다 더 기세요. 네. 그래서 수학 내신 특징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문제는 올해 또 어떨지 몰라요. 작년에 솔직히 1등급 59점 너무 했잖아요. 너무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학교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이 학교보다 시험 어려운 게 선덕밖에 없었어요. 네. 너무했기 때문에 시간, 근데 솔생고 항상 학생들 수준에 비해서 시험은 어렵게 나옵니다.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거든요, 수학이. 그래서 레벨 높게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기말고사에 비해서 평이하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비해서 평이하다는 거지 솔생고 애들 레벨에 비해서는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배치는 이거 저랑 같이 분석해서 올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도움을 줬죠. 제가 이 동네 솔생고 매년 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분석하면서 적은 거라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실수. 애들이 실수하기 쉬운 문제는 항상 내십니다. 함정 문제 항상 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제일 잘 가르치는 애 95점 받았대잖아요. 걔가 함정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함정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정이 있든 없든 그냥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학교입니다. 그리고 솔쌤이랑 성신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맡아주실 거니까 실수해서 이제 메꿀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자, 상중. 근데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최상상입니다. 솔생고 애들 기준으로. 이런 게 만약 신일고 애들을 기준으로 해도 상중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학생들 기준으로 체감은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미양고 때보다 좀 점점 어렵게 내시더라고요. 학교쌤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점점 더 어렵게 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어렵대도 모의고사 30번 문제 변형 이런 건 없어요. 심화 문제가 있고 고난도 응용이 있고 실은 제가 보면은 숫자만 바꾼 게 아니고 학교쌤이 수학 실력이 좀 높으세요. 제 생각에는. 학교쌤 좀 수학 잘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학교쌤이 바꾼 문제인데 되게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 퀄리티는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아가지고 기본 개념과 응용을 확실히 그러니까 수학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레벨 높게 하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그 김성수 선생님의 솔생고 내신 수업이고요. 여기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목요일 1회입니다. 목요일 1회이고 생각보다 솔생고 애들이 저희 학원에 다녔던 애들이 지금 등록을 꽤 했어요. 그 솔생고 애들만의 이 조금 잘하는 애들끼리 조금 커넥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기 등록한 친구 제가 알기로 벌써 4명? 저희 솔생고 1학년 4명 수학 수업 생각도 안 했거든요. 한 2명 들으면 많이 듣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명 듣고 어쨌든 요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늘면은 솔생고 앞에까지 가서 저희가 개원하는 걸로. 실은 이번에 솔생고 많이 들어오는 거 보고 공간 있으면 바로 오픈할 생각도 있었는데 공간이 없더라고요. 네. 이번에 바로 오픈할 생각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랑 저기랑 좀 나눠지더라고요. 인원이.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 세부 정보는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김성수 선생님 연락해서 상담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꼭 지금 안 하셔도 괜찮고 언제든지 학원 문의 주시면 제가 김성수 선생님 또는 김건우 원장님 바꾸더라면 제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여기서 수업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김성수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김성수 선생님께서 학생 그 테스트를 그렇죠. 주말에 보셨어요. 어제 그저께. 그래서 그 학생 테스트 맞춰서 레벨에 맞춰서 진행하는 기로 지금 진행은 되어 있고요. 아마 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생이 오면은 한번 테스트 똑같이 한 번 더 치시겠죠. 치고 학생 수준에 맞춰서 만약 필요하면 상위권 반으로 보내고 아니면 김성수 선생님 반에서 솔생고 수업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하실 레벨이 것입니다. 너무 차이나 또 그 레벨에 맞춰서는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잘하는 애들 위주로만 가면 또 아래 애들이 못 따라가고 맞습니다. 또 아래 애들 위주로 가면 네. 위에 있는 애들은 재미없어요. 저희가 레벨이 실질적으로는 3가지입니다. 네. 제가 최상위권 심화반을 하고 있고요. 4개예요, 실질적으로. 솔생권 3개인데요. 학교별 반. 여기 이제 개정전 한 2, 3등급, 4등급 초반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개정전에 한 2등급 중반부터 4등급 초반까지는 요즘에 많이 애들이 레벨이 올라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위권 반이 있는데, 하위권 반은 통합반 있고요. 실질적으로 레벨이 4개라고 말씀드린 게 최하위권 반이 그게 있어요. 학생들을 소수정예반이라고 조금 따라하기 힘든 친구들. 근데 이번에 소수정예반도 김성수 선생님께서 맡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생고의 전체적인 학생 레벨을 맞춰서 테스트 해보고 그걸 맞춰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선생님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 지금 전체 여기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등급을 다 클래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 학원 안에서? 그 각각 네. 개인의 성적에 따라서 네네. 친구들 나눌 수가 있냐 이거. 아, 솔직히 수학 4개 레벨이면 진짜 많이 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가능한가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생부 그 안에서 4명이서요? 동문이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학생 총 여기 그러니까 4명. 네네네, 4명 있습니다. 4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네. 제가 최하위권일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 최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그 정도 학생 수가 나눠줄 수가 있는가에 최하권이면, 그러니까 성쌤이랑 저랑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그 테스트 보고, 얘 좀 잘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해봐요. 상위권으로 올릴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제 반으로 오는 거고요. 그럼 기름으로 예. 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전반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친하기 때문에 수학생들이 다.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학생 레벨로 또 상담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은 1단계 못하면 2단계 못 넘어가는 맞습니다. 국어나 이런 거는 암기나 바로바로 배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다. 네. 수학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수장애만도 있기 때문에 너무 못 다루는 친구라고 성선생님 판단하면 저랑 얘기해서 그 전반에서 또 담당하실 거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영어 이윤성 선생님 모시고 그 재작년부터 하셨었나요? 네. 그래서 솔생고 전문 영어 거의 없는데 해주시니까 믿고 한번 설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밖에 안 오셔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네, 네, 그러시죠. 예,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앵콕에서 솔생고 영어를 담당하고 이윤성 강사입니다. 네, 솔생고가 이제 내일 개강을 하죠, 개학을 하죠. 그러면 바로 이제 4월 달에 한 20 며칠 날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가장 그게 걱정되실 거예요. 중간고사가 걱정되실 건데요. 그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솔생고만의 시험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솔생고는 시험이 그렇게 이 근방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지 않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좀 설설해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2학년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2학년 애들을 1, 2등급 애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르쳤는데 걔네들도 공부를 잘하는 어떤 애는 국제중학교, 영어 국제중학교 나온 애도 있었고요. 어떤 애는 뭐 고3 모의고사를 뭐 많이 틀려 3개 이런 애들이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처음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1등급을 딱 받아와요. 그런데 좀 쉽거든요. 쉬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험 기간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좀 시간을 할애를 덜 합니다. 어렵게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너 그러다 분명 2등급이다. 9등급 기준으로요. 그랬더니 바로 2등급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잖아요. 실력이 있든 없든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늘 항상 변별력 문제를 내고 정확도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든 어느 정도 물어줘봐야 되나? 학생이 어느 정도? 최하예요. 네네. 그런데 단점은 그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 조금 루즈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장점은요. 솔생고가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실력이 없으면 안 되죠. 가끔 이렇게 파니치도 안 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좀 한다, 조금 기본은 조금 돼 있다. 그러면 조금만 하면 그 친구 입장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만 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영어가 나옵니다. 예, 그럼 자세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강사 소개고요. 내신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내신 경황과 1등급 공략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들이 저 참하게 나왔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네, 저는 영어 전공자고요. 10년 됐고요. 3등급 계속 맞다가 저한테 와서 2등급을 계속 맞는 학생도 있고요. 2등급 맞다가 1등급을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험 범위가 보통 모평에서 선생님들이 지문을 이렇게 픽을 합니다. 한 16지문, 20지문.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다 나옵니다. 네, 그럼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거든요. 듣기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예요. 근데 듣기 스크립트 나올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은근히 듣기 스크립트의 그 쉬운 지문을 가지고 헷갈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2개고요. 네, 교과서 듣기 스크립트 나옵니다. 그래서 듣기 스크립트에 10% 넣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특이하게도 작년까지는 30문제 객관식이었습니다.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커리큘럼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술형을 좀 강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바뀌지 않을까. 서술형을 넣지 않을까. 제 예상인데 그렇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뭐 듣기 스크립트, 어휘어법, 접속사 문제 뭐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 거로 체크해 준 게 학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어휘어법은 학생들이 왜 실수를 하냐면요. 변형을 합니다. 그대로 내면은 고마운데 어휘를 변형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어휘가 금방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없는 학생은 번영을 하면은 꼭 틀려가지고 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틀려가지고 오는 부분이요. 내용일치 문제도 사실 보기에서 애들이 단어를 몰라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것도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3.6이죠. 은근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휘 문제를 변형해 놓습니다. 똑같이 내면 되는데 번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문에서 똑같이 외웠는데 변형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이 단어를 모르면 틀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실력이 좀 11월부터 탄탄하게 좀 고등 어휘를 해서 한 친구들은 조금 수월합니다. 네, 실수가 좀 적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어휘 영역 문제풀이인데요. 네, 이것도 좀 까탈스럽습니다. 선생님들이 네, 단어를 영역풀이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영역풀이 그 시험지 주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참 거기서 안 내십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어휘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실력이 그만큼 좋아야 실수를 좀 적게 해서 풀어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애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네, 지문 질문 문제인데요. 이거는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일단 지문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이 지문의 내용에서 네. 질문이나 답할 수 없는 걸 찾는 거라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훈련을 해야 아이들이 좀 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여태까지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틀려가지고 오는 딱 하나입니다. 어휘입니다. 아이들은 어휘가 한 몇 번 반복해야 자기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평균적으로 5번은 반복해야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머리가 좀 있는 애들은 2번 반복해도 됩니다. 근데 뭐 보통인 아이들 있잖아요. 한 5번은 반복해야 그게 내 마음에 드디어 꽂힙니다. 그 어휘가. 그래서 어휘가 시간과 같이 함께 가기 때문에 어휘를 빨리 시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실수센거 1등급 공략법을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센거 시험 예상 문제인데요. 저는 서술형 대비 프린트하고 문제를 좀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지문의 주요 문장을 제가 뽑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를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네, 무조건 외웁니다. 그 지문을. 네, 외우게 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애들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구문에 맞게 외우게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외우는 걸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제가 네, 붙잡아 놓고 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은 그냥 무작정 외우라면 잘 못해요. 하지만 구문을 이렇게 따지면서 외우게 해주면 어느 정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구문을 따지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영어 암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주요 문장을 외워야 어휘 어법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주고요. 듣기 스크립트는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시중에서 나온 것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듣기 스크립트에서 뭐 어법 문제, 순서 문제, 내용 문제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아이들한테 이걸 봐야지 애들이 쉽다고 그냥 한번 쑥 읽고 가면 분명히 틀려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꼭 풀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타학교 기출문제는 뭐 이거는 그냥 다 선생님들이 푸는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워크북이 2세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2세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형별 문제도 많이 나갑니다. 사실 솔센거는 어느 정도 기본이 조금 있고 제가 하라는 것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것만 해도 사실 무난하게 5등급에서 1등급 받아옵니다. 1등급 상은 아니더라도 한 중에서 하까지는 받아옵니다. 그러면 9등급에서 2등급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네, 첫 시험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시간 배분도 잘 못하고 해서 많이 좀 틀려가지고 오는데요. 영어는 반복하고 정확도를 높이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양이 많습니다. 중학교에 비해서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번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충격받습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애들이 막 버거워해요. 왜 중학교 때는 두 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애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아주는데요. 이것도 제가 애들이 좀 너무 훈련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솔생고 그 유형에 맞춰서 제가 예상 문제를 이렇게 뽑아서 아이들한테 시험 가기 전에 풀게 합니다. 왜? 그거라도 풀어야, 힘든 애들은 그거라도 풀어야 어느 정도 좀 맞춰오기 때문에 이제 풀게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3월 1일 날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등록한 아이들이 5명입니다. 영어가 5명인데요. 지금 저는 수요일 날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6시 너무 늦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시부터 9시까지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제가 2시부터 했더니 어머니들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되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뭐 가족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이거는 제가 조절을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손생고 아이들이 지금은 5명이 지금 여기서 등록, 네, 지금 3월 1일 날 지금 개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을 네. 그 학원에서 일을 정해서 저희 공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조율이 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일은 정할 수 없고요. 시간은 학교가 기름반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머니까요. 근데 여기 학교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좀 일찍 끝나서 일찍 오고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리고 어머니들이 여기가 좀 외져요. 주택가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10시 너무 늦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애들에 맞춰서 그 100% 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지금 5명이면 레벨은 그냥 똑같이 네, 레벨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이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학원을 갔다 원래 그 연세를 다녔었거든요. 네, 2학년까지 연세를 다니다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1년을 아예 네, 안 네. 다녔어요. 네. 1년을 안 네. 네. 그리고 다시 좀 마음을 다듬고 이제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의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런 날 어휘를 전혀 안 했나요? 어휘를요? 안 했어요. 아, 지금 제가 중간중간 하긴 계속 얘기는 했는데 제가 테스트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쵸. 예. 그러면은 제가 뭐 뻥을 쳐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근차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따라갈 수 있느냐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아. 선생님이 몇 대까지 올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쵸. 선생님 수업을 맞아요. 따라갈 수 있냐. 네네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듣는 애 중에 정말 못하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여자애거든요. 네, 여자인데 되게 단어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성격도 내성적이고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학교 가서 중학교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네.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하고 아이랑 통화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수업 시간에 내신이 들어가는 건 해야 된다. 그걸 안 할 수는 없다. 내신 공부를 하지만 네가 좀 어려워도 그거는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2시간 수업을 하고 2시간 확인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주로 그때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공부하거든요. 그때 제가 만약에 등록을 하면 그 아이를 이름이 승민이하고 그 아인이라는 아이거든요. 여자애가요. 그 아이는 제가 빼가지고 단 한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걸 제가 해줄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나 솔직히 너가 성적이 나온다는 건 제가 보장을 안 한다, 선생님은. 하지만 네가 정확하게 한 지문이라도 알고 가면 그게 얼마나 보람차고 네가 실력이 그렇게 조금씩 늘지 않겠니? 그래서 그 학생이랑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승민이가 등록을 한다면 아인이랑 같이 그렇게 제가 단 한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네, 단어랑 구문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수업할 때는 그래도 같은 같이 아이들 하고요. 위주로 하고 네네. 그리고 확인학습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네, 따로 빼가지고 그 아이들을 네, 그렇게 해줄 생각입니다. 네. 왜냐면 너무 이제 네, 딴 데서 사실 그 아이는 과외도 했는데 과외가 또 안 맞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학원을 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학원에 와서 조금 더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네, 그래서 제가 내놓은 네, 방법입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그게 제일 저희도 그쵸. 뭐 공부야 잘하면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거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면 좋은데 이제 그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첫 좀 시작이라 이제 주도 학습이 좀 되긴 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그만큼 그 기간을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놀았어요. 이제 열심히 하라고는 지금 이제 예. 그 연세학원 자체도 쫓아가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잘 따라갔었는데 2학년 때는 조금 밀리니까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개인 학원도 다녔었어요. 그 삼양사거리에. 그래서 이제 좀 소인원,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 소인원에서 영수는 뭐 그래도 좀 했었는데, 아니 솔직히 뭐 아이가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네, 3학년 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본인이 그럼 스스로 학습을 해보겠다 했는데 잘 안 되죠. 안 되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요, 어머니, 아버님, 아이를 붙잡아 놓고 차근차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은 아이가 좀 장착을 하고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때리기를 하겠어요. 제가 뭐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또 무슨 말 하면 상처 입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마음, 자기가 이제 간절한 마음, 하나라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장착가지고 오면은 그 뒤에 차근차근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네, 차근차근 가는 건 네, 아이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그냥 수업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막 이제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시는 네. 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학원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가외를 선택해야 돼. 이거 왜냐면 그 수준 자체가 이제 낮거나 아니면 아예 높으면 가외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저희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좀 설명을 좀 듣고 나서 저희가 내신 애가 한번 준비를 따라할 수 있을까? 해주신다고 하시는 내신 준비. 근데 또 과외라면 내신 준비가 또 안 돼버리니까. 그쵸.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학원은 또 내신 준비는 또 잘해주시니까 아까 수학 같은 경우도 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어머님,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지금 3월 24일 날 모의고사를 봐요. 네네. 아마 그게 시험 범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 한 지문, 모의고사에 내신 범위에서 한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가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네네. 네, 잠깐 국어 선생님이 잠깐 다음에 하시는데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앵콕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정현욱 강사입니다. 솔생고 1학년 설명회 같은 경우에 제가 일단 프로필부터
이렇게 경력이 되고요. 목동이랑 서초에서 그 강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학군이 좀 되게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저 스스로 좀 성장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앵콕학원에서 작년부터 2학년 국어를 거의 제가 전담하다시피 해서 많은 학교를 지도를 했고요. 그 중에 솔쌤고 2학년도 있었어요. 그래서 솔쌤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 이제 차차 뭐 성과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는 애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그 중에서 조금만 열심히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는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을 잘 받고 싶은 상위권 학생들이 일부러 오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솔쌤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에 아마도 이 강의실에서 할 것 같은데 2명 있어요. 근데 2명 중에 1명은 일부러 이제 좀 상위권 학생인데 솔쌤고를 내신 받으려고 일부러 지원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제 그 이전 학원에서 학원 옮길 때 학생들이 이제 아쉬워하던 학생들이 좀 끈끈하게 유대감을 잘 유지를 하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 있었고 이거는 올해 겨울방학 수강평 이벤트였어요. 저희 학원에서 진행했던.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제일 길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해준 친구가 제 제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고 따르더라 라는 이런 것도 자랑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발표된 지도 꽤 됐고 뭐 각종 교육부라거나 뭐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정보는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어에 한정해서 제가 이해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1학년 국어가 공통국어로 해서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종의 교과서가 있었고요. 출판사별로 이제 11종의 출판사가 9종으로 조금 통합되었습니다. 약간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국어 1, 2로 쪼개졌는데 이 나누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분권됐다라는 것 외에 내용상의 1학년 국어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전히 고전 시가 작품들 그리고 문법이 어렵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신에서는 여전히 변별력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이고 의무가 아니라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국어는 크게 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1학년은요. 그리고 상대평가 석차 등급 매길 때 기존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였잖아요. 그것이 5등급으로 조금 더 변별력이 약간 더 줄었습니다. 내신에서의 등급 매기는 방식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좀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어가 여전히 수능 중심으로, 수능 정시 기준으로 특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보시면 이거는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 최고점인데 최근 3개년 국어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2025 수능은 제가 아직 여기다가 포함을 못 시켰는데 대체로 국어가 어렵게 나왔다가 쉽게 나왔다가 어렵게 나왔다가 쉽게 나왔다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택 과목 중에서 수학은 미적이 제일 어렵고요. 국어는 엄매가 어려운 편인데 항상 수학에서의 미적보다도 2점씩 최고점이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고요. 변별력이 얼마나 국어가 더 크냐면 2024 수능 기준으로는 1등급 분포도가 국어에 17개, 수학이 15개 있고요. 2022년도에는 국어가 18개, 수학은 11개예요. 이게 변별력인데요. 이거를 제가 좀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탐을 좀 예시로 들겠습니다. 사탐 같은 경우에는 생윤이 2024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65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수능.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사회문화 한번 보시면 70점, 딱 적당한 난이도예요. 적당한 난이도로 표준 점수가 나왔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생윤은 1등급의 표준 점수 분포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2등급도 하나고요. 사무는 5개, 3개 적당히 나왔죠. 요게 백분율로 따져보면요. 이런 식의 백분율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라인이 상위 4%니까 96%부터 100%대의 학생들이 원래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 되거든요. 변별력이. 그런데 쉽게 나오다 보니까 100점을 맞았든 아니면 1등급의 턱걸이를 했든 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2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학생과 여기 있어야 되는 학생이 다 여기로 끌어당겨져요. 그래서 변별력이 사라지죠. 근데 이거를 국어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즉 100부터 96 사이에 17개, 18개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계단이. 그러면은 그게 대학 갈 때 고스란히 변별력으로 이제 다 구분해서 반영이 됩니다. 수학보다도 더 대학 갈 때 영향을 크게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표준점수 분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지점이고요. 국어는 예를 들어 1등급 커트라인이 이때도 85점, 이때도 85점이었어요. 근데 표준점수 분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85점부터 100점까지 원점수 1점 단위로 모든 점수대의 분포도가 형성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국어는 1점 차이도 다 고스란히 실력이 반영이 된다, 대학 갈 때.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영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영어 수학이 중요하지 국어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국어 전문학원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로 대학들이 영어는 정시 기준으로 반영을 거의 안 해요. 근데도 여전히 영어는 1등급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상위 4.7% 안에 들어야 간신히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서. 이때도 여전히 상위 7.8, 상위 6.25 사실상 거의 상대평가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학생들에게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영어 등급을. 그런데 감점 규모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가 1등급이랑 영어가 2등급일 때 감점을 얼마나 받는지예요. 전형 점수. 대학 갈 때. 대학 갈 때는 다 전형 점수로 입학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영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등급이 영어는 2등급을 받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위 4.7%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받든 대학 갈 때는 똑같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요. 국어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국어 표준 점수 1점 차이 날 때마다 영어가 등급이 1등급인 경우, 2등급인 경우에 대학 갈 때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전형 점수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영어 등급이 하나가 낮더라도 단 국어 표준 점수, 이 원점수도 아니에요. 원점수도 아니고 환산했을 때의 표준 점수가 단 1점만 더 높아도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국어 표준 점수 4점이 더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는 그냥 한 문제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 0.7문제, 0.8문제 차이인데 국어를 딱 그 정도만 더 잘해도 모든 경우에서 유리해요. 영어 등급보다. 그러니까 영어를 열심히 노력해서 한 등급 올리는 것보다 국어 0.7문제 더 맞추는 게 쉽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정시로 혹은 어떻게든 정시를 봐야 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국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래서 이 국어가 그만큼 일찍 시작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국어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근데 영어는 2번 가고 수학은 한 3번, 4번, 5번도 가는데 국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해야 3년짜리 이러한 나중에 계획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솔생고로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내신이 훨씬 중요하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잘 받으려고 가는 학교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작년 기준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솔생고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이 말하기를 자기 1년 선배 중에 이제 고대 간 선배가 있대요. 그래서 고려대 간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또 정시로 갔대요. 그래서 일찌감치 내신을 접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정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솔생고를 가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시는 병행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솔생고는 내신이 좀 단순하고 쉽게 나옵니다. 학습지가 거의 없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있더라도. 그리고 학원 수업 중심으로 그냥 밀도 있게 일주일에 한 번 왔을 때 지금 저희 국어 시간 금요일 5시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냥 한 번 왔을 때 확인학습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하루에 날 잡고 국어 끝내버리는 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시험은, 학교 시험 수준은. 모의고사는 물론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의고사는 계속 또 병행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솔생고 재학생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요. 모의고사 보는 날 뭐 이럴 때 반에 막 절반이 넘게 다 텅텅 비어 있고, 왜냐면 모의고사 애들이 상관이 없으니까, 애초에 수능 안 볼 거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보기 싫어서 모의고사 안 보고 그냥 학교 안 오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좀 공부를 할 때 마음을 다 잡고 휩쓸리지 않고 우직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특히 모의고사 공부랑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작년에 솔생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요. 오히려 더 그 수능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시켰습니다. 안 그러면은 감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신 국어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국어 하다 보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일부러 계속 모의고사 공부를 시켰고요. 그래서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여기 솔생고 2학년 제가 1학기 했을 때 만점자가 5명이었거든요. 1학기 문학이 전체 전교에서 5명이 만점이었는데 그중에서 2명이 이제 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도 괜찮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도 제 고3 되는데도 제 수업 계속 따라 들으면서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내신만 잘하는 친구였지 이 친구는 모의고사는 4등급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 수업 꾸준히 들으면서 지금은 2등급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할 때 단순히 그 내신만 시키는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수능은 어떻게든 등급을 따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최저를 맞춰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신이 생각보다 망가져가지고 정시로 전환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어쨌든 방향성을 수능에 맞춰놓고 내신은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는 이제 개성고나 여홍고에서도 제가 성과가 좋아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제가 지금 이 친구들 다 고3 됐는데 겨울방학에도 제 수업 다 듣고 뭐 인강으로 빠지거나 대치동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 수업 계속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계속 수능과 관련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성과가 학생들 스스로도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이제 결석자 보강 관리 같은 경우는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해야 될 때 보강을 따로 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영상으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성고 2학년 이제 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지금 또 제 수업 듣고 있는데요. 학원에 한 번도 안 와서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제 수업을 그냥 인터넷 강의처럼 영상으로 듣고 싶다고 해서 1년 동안 영상만 보내줬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내신 전교 10등 안에 계속 들어가고 개성고에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원래는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던 친구인데 1등급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친구의 사례만 봐도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관리보다는 좀 수업에 제가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수업만 잘 따라와도 학생이 그 수업에 딴짓만 안 해도 스스로 잘 그 따라오기만 하면은 성적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관리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또 다행인 게 지금 이제 저도 여기서도 강의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이 수유관 이제 새로 오픈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확인학습까지 붙여서 5시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교쌤한테 별도로 주말에 원래 맡기는데 조교쌤한테 주말에 맡기지 않고 제가 수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의 차원에서도 잘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시간은 금요일 4시 반인데요. 솔생고가 좀 빨리 마쳐요. 또 2시쯤에 마칩니다. 그래서 2시 마치면은 학생이 좀 뭐 집에 들리고 싶으면 집에 들리고 해서 좀 본인 할 것도 하고 숙제도 좀 준비 미리 하다가 4시 반에 이쪽으로 오면은 솔생고에서 버스로 한 2정거장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정규 수업 시간은 8시까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확인학습까지 하면은 보통 9시 반에서
이제 좀 빨리 마치면 9시 반, 늦게 마치면 10시까지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학기 하겠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는 네. 뭐 본인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를 뭐 하다가 선생님이 좀 뭐 알려주시고 그런 게 하기 있습니까? 아니요. 컨텐츠를 다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 요거 해, 저거 해, 그리고 이 내용 외워라고 제가 다 지정을 해줄 겁니다.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학생이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교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채점도 하고 검사도 받고 하는 과정이죠. 네. 그런 식으로 거의 5시간 동안에는 학생이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좀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은 너무 빨리 외우고 너무 빨리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그 시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좀 생기면은 거의 없는데요.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다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뭐 수학 문제 풀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줘요. 예. 자기 네, 다 했으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지금은 2명 우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일단 2학생이 있고요. 수유관에서. 수유관에서. 네. 그럼 지금 뭐 다 모두 과목은 다 딱 솔생고 아이들만이신 거죠? 지금도 그렇죠. 출생고 반이 따로 이제 있으니까. 편성이 예, 아.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출생고 학생들은 저희 학원에 뭐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고 그 중에서 또 국어 과목이 이제 단과로 이렇게 드는 애들이 많지는 않은데 대신에 좀 집중적인 케어가 가능하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부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코학원 부대표 김시연입니다. 네. 아마 그 자료 뒤에 보시면은 과학 자료가 있을 거예요. 과학 선생님 강경림 선생님이라고 요 시간표에 보시면 요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저희 개성고 메인 맡으시고 계신데 저희가 솔생고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강경림 선생님 굉장히 실력 좋고 꼼꼼하신 분인데 솔생고도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하셔서 담당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강경림 선생님은 오늘은 수업 중이셔서 참석은 못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자료만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네, 아마 강경림 선생님도 믿고 맡겨 보셔도 될 거예요. 저희가 솔생고가 원래 메인이 아니었다가 한 번도 솔생고 반을 개강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첫 반응치고는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보고 어떻게든 솔생고 반 좀 더 키워나가서 솔생고 앞에다가 솔생고만을 위한 관을 좀 한번 오픈을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있을 정도로 한번 좀 기대가 큽니다. 올해는. 자, 여기 시간표 보시면 이거는 지금 다 솔생고, 지금 학교 통합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학교 통합해서 하는 반이고요. 밑에 수유관에서 진행하는 거는 오직 솔생고 학생들만 받고 있는 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학생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반에. 예. 그런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는 모든 1학년들은 다 학교별 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원장님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합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크게 레벨을 좀 많이 타는 과목이다 보니까 크게 4개의 레벨이 있어요. 원장님 반이 가장 높은 레벨이고 학교 통합, 그 다음에 좀 아래 단계가 이렇게 학교별 반, 아까 김성수 선생님 반, 응용반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기초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름에서 진행하는 학교 통합으로 기초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반조차도 또 너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통합 수업이 좀 힘든 학생들, 그런 아이들은 1대1로 케어하는 소수 정예반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수학은 그런 식으로 레벨도 좀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올해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했는데 어머니들께서 사회를 좀 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도 처음으로 개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회 학교 통합으로 이렇게, 사회는 학교별 반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학교 통합해서 이번에 사회가 이제 개정되면서 뭐 진도나 이런 게 거의 좀 비슷하게 나갈 것 같아요. 학교별로. 그리고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과목 특성상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3월 첫 주부터 개강을 하지는 않고 3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내신 대비 5주예요.
오주 특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남택범 선생님하고 김창규 선생님이 수업을 개강을 하시는데 요거는 기름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세 타임 중에서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 5주 동안 내신 대비하고 중간고사 치고 종강을 하는 거예요. 종강을 하고 그다음에 기말 전에 5주 정도 전에 다시 개강을 해서 기말 대비 5주. 네, 그렇게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또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네네. 수유관 전화번호 따로 없고 대표 전화로만 이제 통화는 가능해요. 네네, 저희가 고등부는 수유관이든 종합관이든 어디든 고등부 상담이나 데스크는 다 기름 쪽에 있어서 네, 151 1328에서 1번 고등관으로 전화 주시면은 다 상담이 가능하세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시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네. 등록이나 이런 것도 기름을 네, 등록도 기름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기름에서 방문을 하셔야 되는 건데 보통 등록은 전화로도 거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전화로도 등록은 가능하세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결제 같은 경우는 등록하고 나서 결제는 저희가 보통 결제 같은 경우는 문자로 다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대부분 요즘엔 링크로 다 결제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유관에 여기 키오스크 있어요. 키오스크에서. 네, 그래서 그 키오스크가 출결 패드이면서 그다음에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패드도 애들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잘 안 찍어요. 그래서 좀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잘 안 찍어서, 예. 근데 찍으면은 어머니한테 문자가 갈 거예요. 오늘 출결했다. 네. 만약에 네네. 이제 안 찍었어요. 근데 엄마들은 뭐 그냥 안 찍었나 싶은데 네네. 만약에 수업을 안 왔다. 안 왔다 하면 보통 선생님들은 대부분 안 오면은 어머니께 연락을 합니다. 예. 네네.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냥 수업 진행하고 뭐 나중에 전화 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네네. 전화는 아예 안 왔다. 네, 대부분 선생님들 다, 예. 예, 출석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출결이 그러면 네네. 자동 키오스크, 예, 예. 문자 온다는 네네. 아이가 들어와서 출결을 찍으면 바로 어머니한테 문자가 갈 거예요. 나는 이제 아까 그래서 큰 아이들은 잘 안 찍거든. 맞아요. 초등학교 이런 애들 예, 잘 예, 찍거든. 근데 당연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선생님이 뭐 아니 이거는 이제 잘하는 애들. 그 아까 김건우 원장님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받는 수학은 뭐 이제 기본 이제 하는 애들인데 네네. 만약에 이제 떨어지고 더 안 되고 더 안 되면 근데 그 아이들은 기름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좀 네네. 더 많이 안 되는 아이들은 기름에서 통합으로. 네, 맞아요. 등급으로 치면은 지금 5등급제에서 한 3, 4등급인 아이들은 그쪽에 기본반. 3, 4등급이면은 지금 9등급제에서는 한 6등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예, 기초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죠. 예. 만약에 이제 기초에서 좀 된다 이제 조금 그래도 올라갔다. 이제 좀 다시 이제 올라가. 반 전반 가능합니다.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학교 통합하고 시마다 네네. 학교 통합이 결과적으로 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솔생고만 하는 반인데 밑에. 잘하는 여기저기 학생들이 이제 심화반에서 네. 기름에서 하는 거예요. 네, 김건우 원장님 수업은 한 12개의 학교가 다 통합되어 있어요.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냥 이제 수유관에서 보통 하는데 수유관에서도 이제 중량에서 좀 더 아래 있잖아요. 그 애들은 이제 기름에서 이제 따로 또 이제 반이 있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5등급제로 봤을 때 1등급이 보통 9등급제 1, 2등급 정도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원장님 수업을 많이 듣기는 해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때문에. 심을 따라. 예. 근데 이제 뭐 2등급, 5등급제 중에서 2등급 아니면 1등급 후반 2등급 정도 있는 학생들은 보통 학교별 반으로. 예. 중간, 중상위권 뭐 요 정도. 이런 아이들은 학교별 반. 근데 그것보다 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3등급 하나 아니면 4등급 이런 아이들은 아예 기초반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건 학교들 통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아예 뭐 4, 5등급 아이들. 네네. 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소수정예 반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럼 소수 정예반이라는 네네. 비용이나 이게 또 추가되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야. 똑같이 4시간, 주 2회 4시간, 4시간인데, 이번에는 조금 소수정예반 아이들이 4시간을 수업하는 것조차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일 동안 해서 일주일에 3일 중에서 8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뭐 3시간 뭐 이런. 4시간 못하게
버거워하는. 네, 작년에는 4시간, 4시간으로 정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4시간 딱 엉덩이 힘 붙이고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수업을 네, 그렇게까지도 해주신다. 네, 네, 맞아요. 나머지들은 그 반에 가서 네, 잘 네. 해야 되고. 네, 대신 소수정예반은 학년이 섞여 있어요. 아, 또 학년까지. 네, 왜냐하면 2, 3학년들도 소수정예반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수정예반은 딱 하나만 있고 대신 한 반에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여섯 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예, 예. 그래서 1대1로 개요하세요, 선생님. 아니야. 그건 내 집에서 얘기해줄게. 근데 웬만하면 거의 학교별 반으로 가면은 그게 네, 좋죠. 맞아요. 내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아주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은 학교별 반으로 가면은 웬만하면 다 이제 적응하세요. 이해는 이제 네네. 하고 이제 이런 건 되면은. 네네, 맞아요. 네네. 너무 왜 자꾸 아들을. 아니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3위 뭐 중학교니까 네네. 그래도 90대 뭐 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확실히 안 하고 나버리니까 안 수학은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수학은 한 번 손 놓으면 힘들어요. 맞아요.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설명이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도 많이 아, 들어가지고. 네네.